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간첩의 글씨체가 대한민국의 표준어체로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는 지난 시기에 문재인이 국정원 방문 시 그의 글씨체로 원운석을 새겨놓아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신영복은 1941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밀양에서 6.25를 겪고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1959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4.19 항쟁과 5.16 혁명을 겪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6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숙명여자대학교 강사를 거쳐 육사에서 경제학 교관으로 재직하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64년 3월 15일에 남한에서 비밀리에 통역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당시 주요 참가들은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신영복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하신문, 혁명전선과 대중잡지 청맥 주관이 김진락이었습니다만 이 잡지를 발간했으며 대학가에서 학술조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통역당은 지도 이념을 명확히 내걸었으며 노동계급의 전위당임을 자처했습니다. 통역당의 지도 이념은 주체사상이며 최고의 목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당 강령은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며 민주주의 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북한 영공 합작을 기획한 것입니다. 신영복은 출소 후 성공회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피부암으로 2016년 1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자택에서 76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1968년 8월 24일 김형욱 중정부장은 김종태가 전후 4차례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과 면담하고 통역당을 결성하여 혁신정당으로 위장한 뒤 합법화하여 반정부 및 반미 데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 공격과 반정부적 소요를 유발시키려는 데 주력했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때 중정은 김종태 등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58명을 검거하여 7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통역당 사건으로 북한에 가서 노동당에 입당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사형을 당했고 신영복, 이재학, 오병철, 신광현, 정종소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후에 한명숙의 남편인 박성준은 15년형, 김종태 아내 이명숙은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기타 인물들은 5년 이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영복은 전향서를 쓴 뒤 20년 20일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신영복은 수감 중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평화신문에 연재되었고 출소 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출간했습니다. 경제학 원론, 한국 사상사, 정치경제학, 중국 고전 강독, 교육사회학 등을 강의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밑에서 붓글씨를 시작했고 대전교도소 시절 교도소 당국에서 초빙했던 성주표, 조병호 등으로부터 붓글씨를 옥중에서 사사받았습니다. 민중의 정서를 담은 글씨체를 모색하던 중 그의 어머니 모필에서 영향을 받아 연대체, 민체,
어깨동무체라고 불리는 신영복체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신영복으로부터 사람이 먼저다가 적힌 목각을 선물 받았고 청와대에 이를 걸어놓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영복은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지켜 세웠던 인물로 신영복의 글씨체 흔적이 대한민국 전역에 산재해 있어 논란만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영복 글씨체가 세상을 놀라게 만든 것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핵심 안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심장부에 지난 6월 4일 신영복 글씨체 원운석을 기어코 새겨 넣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역시 지난 7월 9일 해당 글씨체가 담긴 비전표를 뒷배경으로 한 최관호 전 청장 취임식 사진을 공개하여 더욱 논란에 이르게 했습니다. 신영복 글씨체는 지난달 18일 오전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유해 안장식의 묘비에도 새겨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직접 혼토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도 역시 지난달 21일 해당 묘비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에 이어 국립현충원까지 신영복 글씨체가 휩쓸은 모양새인데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8년 2월 9일 강원 평창 용평 리조트 동계올림픽 리셉션장에서 북한 김영남 앞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는 신영복 선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신영복 선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셨고 더불어 많은 촛불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실사를 통해 신영복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엿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신영복 글씨체 등 유산 일체는 현 정치권을 넘어 서울시의 혈세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대공수사 보고서 기록에 의하면 고 신영복은 1968년 지하혁명단체 통역당 사건에서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 학생 지도책을 맡았다가 20년간 복역 후 1988년 가석방된 인물인데 지난 1966년 2월 통역당 위원장 김정태에 이어 김진락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에 포섭됨에 따라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 청년학생 지도책을 맡았었습니다. 통역당에 대한 대공수사 보고서 내용이 담겨진 30년 전 작성됐던 주요 문서집 4번에는 북한 공작사업 지침서 등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역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문헌에 따르면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 신영복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의 남편인 박성준을 포섭했습니다. 박성준은 그의 아내 한명숙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처 행정주사 노인영을 포섭했고 훗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방역 기획관 김호란에 붙인 기세충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와 구로구청 42억 원을 들여 신영복 기념관 건립 추진을 하기도 했고 신영복은 통역당 뿌리에 대해 그 사회의 무슨 규제에서 모든 변혁운동이 비롯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전력은 가진 신영복에 대해 서울시는 신영복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이 아닌 박원순 서울시는 서울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신영복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에 7억 6,500만 원의 세비를 기획하고 동사업비는 이것저것 합쳐서 무려 42억 8,1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시청의 문화본부로 사업 목적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항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근거는
구로구 문화관광지로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이며 사업 수행 주체가 구로구입니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 총장이 3번 연속 재직 중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성공회대 뒷산 일대에 조성된 더불어 숲길의 존재를 밝히는데, 이 숲길은 신영복을 기리는 길이라며 그의 서화작품 31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핵심은 더불어 숲길에서 신영복 제9시 전시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임 중인 서울시 교육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교육뉴스센터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함께 읽는 책 신영복 선생께 드리는 편지 신영복 더불어숲 2010년 2월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알고 모르는 사이에 간첩을 위인으로 만드는 이 작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의 전 단계로 가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